민주당은 고인의 삶을 기리며 대통령님의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164개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생 입법이 너무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우리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려왔던 법안들이니만큼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직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재부품 장비산업특별법, 데이터 3법, 탄력 근로제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제안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생과 경제 입법에 집중합시다. 오늘보다 더 많이 또 더 자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과 경제에 관련한 입법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다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입시다. 호남 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호남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미래성장사업인 광주 인공지능산업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무기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 역시 매우 정략적입니다. 정부 부처 75%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수도 이전 반대 주장에만 자유한국당은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 미비를 예산 삭감의 구실로 삼는 것도 이율배반적입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세종시의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모두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정책과 예산은 정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하고 또 기반해야 합니다.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 유전, 무표, 무전, 지역 갈라치기, 권력 남용이고 오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입니다. 반대 여론은 불과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 개혁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검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벤츠검사, 그랜저 검사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19 감싸기와 전관 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핵심에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의 신설이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반역을 빗나간 주장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결코 해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 특권, 사법 특권 해체가 절실합니다. 검찰 특권,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 영입 카드를 걷어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저녁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상고 처리했다는 영입이로 박찬주 대장은 공관명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모모처럼 부렸다는 논란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전역한 인사입니다. 지금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때 같은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 적폐 영입의 사례가 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적폐 영입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신선한 인물로 함께 치열하게 인물 경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들을 모셔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인물을 모시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당당한 인물 경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이후 꼭 90일 만입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들 가운데에는 당정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과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그리고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미세먼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퇴직 공제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민생 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 무수히 많은 민생개혁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6,000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는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벤처투자 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과 청년 기본법 등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 다수입니다. 무엇보다 탄력 근로자 단위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11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본회의가 반드시 개최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폭력 점거를 독려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단 한치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를 자행했고 검찰도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이미 지난주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는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더 잘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폭력 점거 사태에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차일피일 소환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법적 대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제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빅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빅데이터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연결 진흥화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정책들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또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당정은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총 24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10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야당 역시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한시가 시급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3법은 정부 여당에 의해 작년 11월 달에 발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으로 1년의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다행히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처리를 언급한 만큼 빅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민 원내 부대표의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돼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어제 10월 30일자로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커녕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출 보복 조치에 나섰고 기어이 가기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불신하는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고 한일 외무장관회담, 국무총리 방일 등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의 현상 동결 합의를 수용한 것도 한국군,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11월 아세안 플러스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화 겁을 넘어 무시와 외교적 결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뼈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일본수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스틸웰 미 국무부 통합대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전보장에 매우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왜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분명 일본에게 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비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 역시 외교적 상식과 관례에도 어긋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번복은 없을 것입니다. 한미일의 안전보장과 동맹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먼저 처리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일자정책 실패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의지한적인 분석과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것은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고용 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동일한 조사에서 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 형태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 동원 대비 2만 1천 증가했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33만 1천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방식이 변경된 통계를 기준으로 정부의 일자정책 전체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판단입니다. 다만 대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향후 고용시장 전망이 녹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정은 공공부문 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 내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에 고용 창출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혁신 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나 더 정책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가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목소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한국이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현 상황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최대 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 비용의 거의 90%를 부담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기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핵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방법이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력의 핵심 축으로 한미의 공동이익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분담금 증액과 역할 확대 요구 탓에 동맹 관계와 신뢰가 훼손된다면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울러 압박이 심하면 동맹이 깨지고 훼손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념하여 우리 정부와 튼튼한 동맹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